오늘 영상은 정말 보기만 해도 시력이 좋아질 것만 같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들만 보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천국보다도 아름다울지도 모를 스위스 호텔 이야기.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스위스로 신혼여행 가는 커플들의 신혼여행 성지, 심지어 오드리 헵번도 반해 그녀의 첫 번째 결혼식이 열리기도 했던 아름다운 루체른 호수와 리기산이 한눈에 보이는 전설적인 호텔 비르겐스톡입니다. 이곳은 호텔로 가는 과정도 하나의 여행인데요. 먼저 루체른 기차역 앞 선착장에서 호텔로 가는 예쁜 보트를 타게 됩니다. 보트 안에는 호텔 투숙객들을 위한 1등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루체른 호수의 풍경을 보며 25분을 가면 무려 130년도 전에 지어진 푸니쿨라를 타고 500m 위 산꼭대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르겐스톡 호텔을 만나게 되는데요. 1873년 오픈하여 100년도 넘은 역사의 호텔이지만 2017년 5억 달러 규모의 리브랜딩을 통해 재개가 나요. 클래식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강하죠. 역사도 역사이지만 비르겐스톡이 지금의 명성을 가지게 된 1등 공시는 무려 3,000평 규모로 조성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파로 꼽히는 알파인 스파인데요. 여기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는 500m 산 정상 절벽 끝에 위치한 인피니티 풀이 최고인데요. 쨍하게 맑은 날씨에 청량하게 보이는 루체른 호수와 리기산도 멋지지만 적당히 구름이 끼면 여기는 더 이상 인간 세계가 아니고 천국에 온 것만 같죠. 사실 처음에는 구름이 너무 잔뜩 껴서 진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기다리니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곁들여져 정말 신선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스파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은 적당히 따뜻해서 겨울철 이용하셔도 문제없고요. 야외 인피니티 풀과 연결된 실내에도 풀장이 있고 호수 전망은 아니지만 반대편 산이 보이는 방향에도 야외 수영장이 있어 다양한 풍경을 바라보며 물속에서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멋진 스파에서 다들 사진 찍고 싶으실 텐데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알파인 스파는 매일 딱 2번, 오전에 3시간, 오후에 2시간만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간단한 풍경 사진조차도 촬영이 금지됩니다. 아이들 또한 같은 시간대에만 이용 가능하니 가족 단위 투숙객분들께선 시간을 잘 챙겨야겠죠. 그야말로 조용히 힐링하라는 호텔의 철학이 담긴 규칙 같네요. 또한 비르겐스톡 호텔은 총 3개의 호텔로 구성되는데요. 방금 보신 알파인 스파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건 제가 이용한 비르겐스톡 호텔 앤 알파인 스파뿐이고요. 나머지 2개의 호텔은 추가 비용을 내야 스파 이용이 가능한데 그 추가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그 돈 낼 바에 그냥 호텔 메인동에 투숙하시는 게 좋습니다. 2017년에 전면 레노베이션을 단행한 객실 또한 훌륭한데요. 옥제톤으로 꾸며 얼핏 보면 투박한 듯한 느낌도 들지만 가구 하나, 조명 하나, 소품 하나 곳곳에서 디테일을 챙긴 것이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입체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온 창가 부분과 그곳에서 보이는 호수의 풍경이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인테리어 요소입니다. 심지어 그 옆에는 낭만적인 벽난로도 있죠. 이 멋진 전망은 안쪽 욕실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호수 전망에 꽤나 큰 욕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외 스파도 좋지만 또 프라이빗하게 욕조에 몸 담그고 조용히 즐기는 목욕도 좋겠죠. 욕실 어메니티는 아쿠아리 파르마, 스파로 유명한 호텔답게 쫄이나 스파 갈 때 짐 챙겨갈 가방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비르겐스톡 호텔 앤 알파인 스파 안에서도 객실은 2동에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방금 보신 객실이 현대적인 느낌의 더 컨템포러리 객실이고요. 건너편 건물에 위치한 더 헤리티지 객실의 경우 더 클래식한 느낌이 특징입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 창문을 열고 밖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스파에서 조금 더 멀고 객실 자체도 더 작다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객실은 레이크뷰가 붙어있는 객실로 예약하셔야 탁 트인 호수 전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식이 제공되는 스파이시스에서도 역시 호수 전망이 멋진데요. 비르겐스톡에 투숙하는 동안 너무 절경을 많이 봐서 시력이 좋아지는 느낌이죠. 기본빵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테이블에서 단품 메뉴를 시켜 먹는 시스템이고 당연히 무제한으로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근처에 아침을 먹을 곳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약이 조식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죠. 호텔이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 주위에 식사할 만한 식당이 없는 대신 호텔에 총 12개의 다이닝 시설이 있고 아시아 음식과 양식 등 종류도 다양하니 가격이 걱정이라면 걱정이지만 밥 먹을 때는 많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그만큼 비싸지만 정말 천국과도 같은 호텔이고 신혼여행 가거나 부모님 모시고 스위스 가신다면 1박이라도 하시면 좋고 이왕이면 2박 하시면 정말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보신 비르겐스톡의 알파인 스파도 멋지지만 사실 스위스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목욕탕이라고 불리는 스파 전문 호텔이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 동부 발세에 위치한 713이 호텔인데요. 신기한 호텔 이름은 이곳 우편 번호에서 왔다고 하네요.
스위스를 대표하는 국민 프리미엄 생수 발서의 수원이 위치한 곳이 바로 발스인 만큼 스위스 안에서도 물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2009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페터 춤투르가 멋진 목욕탕을 만들었는데요. 발스 지역에서 나는 규암 슬래브 6만 개를 쌓아 만든 테레메스파가 그 주인공입니다. 유명 건축가가 만든 목욕탕인 만큼 입구부터 지하 동굴에 들어가는 것만 같죠. 좁은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안쪽에 넓은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건물 벽을 보면 구암 돌판을 쌓아 만들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신성한 신전에 온 것과 같이 공간은 어둡고 물소리만 나고요. 건축가의 철저한 의도와 계산하에 만들어진 천장의 틈을 통해 아주 약간의 자연광만 내부로 비춥니다. 중앙에 거대한 메인풀웨의 공간을 구석구석 살피면 마치 동굴 속 더 작은 굴과 같이 특색 있는 탕이 숨겨져 있는데요. 불의 탕으로 불리는 뜨거운 고온탕, 얼음탕으로 불리는 누가 봐도 차가운 냉탕, 은은한 꽃향기가 느껴질 만큼 꽃잎이 흩날리는 꽃잎탕, 사방이 완전히 규암석으로 둘러싸여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진동과 파동이 그대로 느껴지는 사운드탕까지 신비로운 분위기의 스파를 골라가며 즐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야외 알프스 풀이 있는데요. 언덕을 깎아 썬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핏 보면 풀장이 숨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스파 자체가 자연의 일부로 느껴지기도 하죠. 비르겐스톡처럼 호수는 없지만 사방이 산에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선베드에 누워 고요한 스위스의 푸른 벌판을 보셔도 좋고요. 일주일 중 딱 3번만 가능한 야간 스파를 즐기며 별을 보는 것도 운치 있습니다. 투숙객은 누구나 언제든지 스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야간 스파와 오전 시간대의 스파는 오직 투숙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테레메 스파는 사진 촬영이 전면 금지되어 있어서 사진 남기는 게 여행의 낙인 분들께는 다소 아쉬울 수 있겠네요. 호텔은 본관인 713이 호텔과 별관 하우스 오브 아키텍트로 구성되는데요. 제가 머문 곳은 본관인 713이 호텔인데 미래지향적인 이곳 입구 역시 미국의 유명 건축가 톰 메인이 디자인한 건축물입니다. 호텔 자체가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프런트 데스크도 아담한 편인데요. 그 와중에 테이블과 천장 샹들리에만 가지고도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죠. 체크인을 하면서 주는 샴페인 한 잔도 좋았고요. 꽃으로 꾸며진 로비 라운지와 식당을 지나 객실로 이동합니다. 제가 이용한 객실은 가장 기본 객실인 더블룸이고요. 역시 산속에 위치한 힐링 호텔이다 보니 화려하기보다는 심플하고 따뜻한 느낌이죠. 목재와 크림색을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포근한 느낌이 들고요. 침실은 좀 작아도 발코니가 굉장히 크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평화 그 자체여서 답답한 느낌보다는 조용히 쉬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게다가 침실만큼이나 큰 욕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중앙에 있는 커다란 원형 욕조 역시 밖을 바라볼 수 있어 좋고요. 욕조 일부엔 벽을 세워 공간을 분리하고 그 뒤편에 세면대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럭셔리하고 창의적인 욕실이죠. 욕실 용품은 영국의 럭셔리 스파 브랜드 에스파 제품이고요. 수건 하나하나 각 잡혀 놓여 있는 것도 멋집니다. 입구 옆쪽에 짐을 놓을 공간이 따로 있고 역시 스파가 유명한 호텔답게 가운이나 가방 등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좋네요. 근데 사실 객실에서 가장 충격을 먹은 건 이것이었는데요. 호텔에서 이것이 제공되는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공짜로 줘서 나쁠 건 없죠. 별관인 하우스 오브 아키텍트는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 4인이 각각 디자인한 객실을 골라 투숙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가격이 저렴하고 본관 투숙객과 똑같이 테레메 스파에 무료 이용이 가능하지만 객실이 정말 작고 전망이 조금 아쉽습니다. 객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테레메 스파를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호텔 내 시금업장은 713이 실버와 레드가 있는데요.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호텔 같지만 713이 실버는 심지어 미슐랭 2스타입니다. 진정한 힐링 앤 스파와 레스토랑이 그만큼 기본 조건인 거죠. 저는 713 레드에서 3코스 디너와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었는데요. 심플해 보이지만 스위스답게 식재료를 살린 코스가 괜찮습니다. 여기저기 보이는 713이 로고도 반갑고요. 조식은 뷔페는 물론 테이블 메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위스는 유제품이 맛있으니 요거트와 치즈, 우유 많이 드시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지역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은 목욕탕 하나만 보고 가셔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역시 조용히 1, 2박 정도 하시면서 에너지 충전하고 오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호텔, 이번엔 스위스 설산으로 모시겠습니다. 험준한 알프스로 둘러싸인 스위스이지만 그 중에서도 스위스를 대표하는 두 개의 산봉우리 바로 마테오른과 융프라우인데요. 그중 마테오른을 가장 가까이에서 나 혼자 독점하고 볼 수 있는 호텔 리페라우스 1853입니다. 해발 2548m, 산중턱에서 1853년 문을 연 이곳은 스위스 최초의 고산지대 호텔 중 하나인데요. 엄청 고급스러운 럭셔리 호텔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알프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높은 곳에 위치한 현대식 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곳은 오로지 고르너그라트라고 불리는 산악열차를 타야만 호텔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기상이 안 좋아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호텔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르너그라트를 타고 호텔로 올라가는 도중에 펼쳐지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죠. 약 20분가량 올라가면 호텔이 있는 리페베르그 역에 도착하는데요. 호텔까지 직접 캐리어를 끌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분이 직접 마중을 나와 짐을 옮겨주십니다. 호텔로 이동하며 건물 뒤편에 보이는 풍경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마테오른을 이렇게나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니 벌써부터 힘들게 올라온 보람을 느낍니다. 호텔은 정말 산장 같은데요. 오히려 그래서 더 특별하고 좋죠. 저는 3월 초에 갔는데도 눈이 남아 있어서 보다 더 극적이고 감성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객실 역시 크지 않지만 투박한 알프스의 산장에 온 느낌인데요. 옹이가 콕콕 박혀있는 알프스 소나무로 마감한 벽면이 분위기를 더 강화하고요. 그 와중에 눈길을 빼앗는 창밖 풍경, 침대에서 보이는 마테오른 정말 예술이죠. 그야말로 한 폭의 액자와 같은 풍경이고요. 창문 앞에 소파가 있어 앉아서 같이 사진 찍기에도 좋겠죠. 하지만 더 좋은 건 객실마다 있는 작은 발코니에서 어떤 것으로도 막히지 않은 그야말로 생 마테오른을 보는 건데요. 제가 묵은 마테오른 전망 객실의 경우 코너 객실이고 마테오른 바로 앞에 있는 객실이기 때문에 남들은 고생해서 보러 오는 이 멋진 광경을 마음껏 내 방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객실 중 파셜 마테오른 전망의 경우 방에서는 마테오른이 안 보이고 발코니로 나와야 보이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네요. 당일치기로 마테오른에 오는 분들께서는 해가 질 무렵 산악열차가 끊기기 전에는 하산하셔야 되는데요. 리펠하우스에 투숙하시면 아무도 없는 고요한 알프스를 나 혼자 소유하고 마테오른 배경의 멋진 밤하늘을 보거나 아침에 불타는 고구마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장점입니다. 미니바에 커피 머신은 없지만 전기포트와 차가 준비되어 있고요. 스위스를 대표하는 삼각형 초콜릿 토블론도 제공되는데 토블론에 그려져 있는 산이 바로 마테오른입니다. 욕실은 다소 좁긴 하지만 샤워부스가 잘 분리되어 있어 불편함은 없고요. 5성급 호텔은 아닌 만큼 욕실 어메니티는 평범하네요. 이렇게나 멋진 설산이 있는데 스파가 없으면 안 되겠죠. 리펠하우스 1853에도 작은 스파가 있는데요. 크기로 따지면 스파보다는 자쿠지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전망만큼은 앞서 본 고급 스파에 절대 꿀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안쪽에 사우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는 풍경도 기가 막힙니다. 설산을 바라보며 야외 자쿠지에서 몸을 지지고 안에 들어와서 또다시 설산을 바라보며 사우나를 하면 정말 없던 병도 낫게 할 것 같네요. 위치가 위치인 만큼 호텔 예약은 조식과 석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물가를 생각하면 2인 조식과 석식을 포함한 가격치고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식당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저녁과 조식을 먹게 되고요. 저녁은 에피타이저와 메인, 디저트까지 나오는 3코스, 아침은 뷔페이고 모두 무난하고 괜찮습니다. 호텔 주변은 스키 리프트가 끝나는 점이다 보니 스키 타는 분들께도 완벽한 입지이고요. 스키를 타지 않아도 유명한 리펠제 트레킹 코스도 가까워서 하이킹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사실 전 마테오른을 2번 가봤지만 당일치기로 갔을 때와 1박 했을 때의 감흥은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곳도 날씨가 안 좋아지면 아예 호텔에 가지 못하거나 마테오른이 안 보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고요. 살짝 더 낮은 곳에 위치한 리펠알프 리조트 2222m가 5성급 호텔이면서 더 고급스러운데 두 곳이 각각 가진 장단점이 있으니 비교하시고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우리에게 스위스는 보통 여름 여행지로 생각되지만 사실 스키나 보드 좋아하는 분들께 스위스는 대표적인 겨울 휴양지인데요. 동계올림픽을 2차례나 치룬 스위스 동계 스포츠의 중심 생모리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겨울마다 돈 많은 유럽인들이 다 모인다는 그곳, 네 번째로 소개할 160년 전통의 클룸 호텔입니다. 이곳은 유서 깊은 고성에 온 것과 같이 느껴질 만큼 호텔 전체가 스위스식 럭셔리 감성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고전미가 느껴지는 기둥부터 빈틈없이 디테일로 가득 찬 바닥과 가구, 그리고 멋진 샹들리에와 천장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좀 과하다 싶을 만큼 화려하게 꾸며진 곳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역시 한쪽 공간은 멋진 생모리츠 호수와 알프스 산맥을 위해 남겨뒀죠. 스위스 최초의 전등이 점등된 곳, 스위스 최초로 공중전화망을 도입한 곳, 알프스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바 등 호텔 곳곳은 유서 깊은 역사로 이름을 날리는 곳이고요. 그만큼 호텔 로비 뒤편에 있는 알티튜드 바와 스모킹 라운지 역시 전세계 셀럽들과 유명 인사들이 애정하는 곳입니다.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 호텔이 좌우로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안쪽 깊은 공간까지 둘러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프라이빗하게 자리한 그랜드 레스토랑이 바로 1879년 스위스 최초로 전등을 점등한 곳이고요. 탁구와는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지만 탁구대가 놓여있는 공간, 호텔과 인연이 있는 각종 트로피와 메달을 보관하는 장식장까지 진짜 호텔이 아니고 박물관이나 유적지 같기도 하죠.
그리고 역시 스위스의 럭셔리 호텔이라면 갖춰야 하는 공간, 당연히 스파도 있는데요. 야외 스파풀이 엄청 크거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호수와 알프스 산자락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앞서 본 호텔들 못지않죠.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모습이고요. 야외 스파는 조금 작지만 실내 스파의 규모가 상당해서 전체적인 스파의 규모는 꽤나 큰 편입니다. 제가 묵은 객실은 호수 전망 디럭스 더블룸 객실이었는데요. 38제곱미터의 정사각형 구조 객실이고요. 침대 뒤쪽은 스위스 고급 호텔에서 자주 보이는 알프스 소나무로, 반대편은 분홍빛이 도는 모던한 연보라색 벽지가 쓰였고 소파와 커튼 등에 쓰인 체크무늬 덕분에 귀여운 느낌도 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밖 나만의 작은 발코니에서는 조용히 호수 전망을 감상할 수도 있죠. 굉장히 클래식한 욕실 내엔 영국의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 에스프릴 런던의 욕실용품을 찾아볼 수 있고요. 역시 좋은 호텔답게 옷장도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로 유명한 곳인 만큼 여름엔 오히려 한산하고 여유 있어 좋았는데요. 예약이 보통 조식은 포함하지만 역시 생각 없이 편하게 쉬고 싶으시다면 저녁 식사까지 포함한 패키지로 예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피테리아에서 먹은 석식 코스도 괜찮았고요. 고급 연회장에 온 것 같은 아마루에서는 뷔페식 조식과 테이블 메뉴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생모리츠 자체가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가본 사람을 찾기 어려울 만큼 생소한 곳이지만 유럽의 대표적인 고급 휴양지를 경험하고 싶다면 한 번쯤 가보셔도 좋고요. 럭셔리 하이엔드 스위스 여행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이템이죠. 빙하트급 열차가 바로 생모리츠에서 출발해 체르마트까지 가기 때문에 빙하트급 열차도 탈 겸 생모리츠도 가고 훌룸 호텔에서 투숙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5번째 호텔, 앞서 보셨던 비르겐스톡과 더불어 스위스로 신혼여행 떠나는 커플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높은 곳이죠. 빌라 호네그입니다. 이곳 역시 루체른의 비르겐스톡 산자락 해발 914m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유람선과 푸니클라를 이용해 이동하는 비르겐스톡 호텔과 달리 루체른역에서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약 40여 분을 이동한 후 호텔 픽업 차량을 타고 언덕을 굽이굽이 올라가야 도착하는 굉장히 외진 곳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다만 비르겐스톡 호텔의 경우 정말 거대한 럭셔리 호텔 단지에 온 느낌이라면 빌라 호네그는 객실이 딱 23개만 있는 만큼 시골에 있는 작은 부티크 호텔에 온 느낌이고요. 그에 맞게 아르누보 양식의 호텔 건물도 아담하고 호텔 주변부도 약간 거름 냄새가 나는 그야말로 스위스 시골 그 자체입니다. 이곳 역시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멋진 야외 스파풀이 유명한데요. 비르겐스톡이 절벽 끝에서 호수를 바라보는 느낌이었다면 빌라 호네그 야외풀의 경치는 산등성이 위에서 초원을 밑에 깔고 멀리 호수를 보는 느낌이죠. 사실 압도적인 면만 따진다면 비르겐스톡의 전망이 훨씬 충격적인데요. 빌라 호네그는 호텔이 작은 만큼 조용하고 한적한 느낌이 있어 좋습니다. 비르겐스톡의 야외풀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엔 사람들로 아주 바글바글하죠. 다만 빌라 호네그엔 실내풀은 없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만 있고요. 경치가 가장 좋은 곳에는 역시 호수를 바라보는 선베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용한 객실은 가장 기본 객실 클래식 룸 중 호수 전망 객실인데요. 객실은 작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시크하죠. 다양한 요소와 다양한 색상, 패턴 등이 섞여 있지만 바닥과 소파에 쓰인 무거운 목재 톤으로 전체적인 색상이 맞추어져 있고요. 발코니가 정말 넓어서 그야말로 있다고 생색만 내는 발코니가 아닌 나와서 책도 읽고 경치도 볼 수 있는 활용도가 정말 높은 발코니입니다. 밝고 클래식하게 꾸며진 욕조에는 우리나라 신라 호텔에서도 쓰는 몰튼 브라운 욕실용품이 준비되어 있네요. 이곳 역시 산골짜기에 있는 호텔인 만큼 식사를 호텔 내에서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다행히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작은 호텔이지만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저는 저녁은 디너 4코스 메뉴를 먹었습니다. 다만 조식은 뷔페는 아니고 무제한 단품 메뉴가 나오는 시스템인데 3단 트레이에 콜드컷이 담겨 나오는 게 너무 예쁘죠. 비르겐스톡과 빌라 호네그 중에 고민하신다면 절대적인 시설과 압도적인 전망 등을 생각하면 비르겐스톡이 훨씬 많은 분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곳이고요. 저는 사람 붐비는 것보다 조용한 곳을 좋아해서 만약 제가 신혼여행을 간다면 빌라 호네그에 머물 것 같습니다. 비르겐스톡 호텔은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웅장한 곳, 빌라 호네그는 조용하고 시골 느낌 나는 소박한 부티크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6번째 호텔, 스위스 여행의 관문가도 같은 취리히에 있는 루비미미 호텔인데요. 사실 취리히는 공항이 있어 무조건 들리긴 하지만 그야말로 하루면 다 볼만한 곳이고 호텔에 돈을 쓰기엔 특별한 풍경이 있는 곳은 아니어서 그야말로 공항을 오고 가고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적합한 취리히역 근처에 숙소를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한 루비미미 호텔이 그야말로 그 조건에 딱 부합하는 곳인데요. 가격도 스위스 물가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실도 모던하고 깔끔합니다.
가성비 호텔처럼 보이지만 사실 명품 브랜드 행사가 열릴 만큼 취리히에서 굉장히 힙한 바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단점을 꼽자면 욕실이 방 안에 있는 것 같이 좁다는 점, 그리고 조식이 가격 대비 아쉽다는 점인데, 앞서 보여드린 5개의 호텔과 달리 그야말로 깔끔하고 가성비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돈 아낄 때 아끼고 돈 쓸 때 쓰는 스위스 여행에서 돈 아낄 때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스위스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 6개의 호텔을 소개해봤는데요. 스위스 물가 정말 부담되지만 소중한 사람과 함께 여행하신다면 여행 중 마지막 날 하루 이틀 정도는 전세계 호스피탈리티의 중심지인 스위스에서 호텔의 정수를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저는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